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또 한 줄 평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지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의 장기적 상승은 계속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유가 뭘까요? 네네. 일단 뭐 앞서서도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혁신업종들이 좀 주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제 금리 인하가 뒤로 계속 딜레이되게 되면서 잠시 좀 시간이 끌어지다 보니 고금리가 유지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자 부담에 따라서 혁신업종들이 타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시장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 방향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 하에서 이제 충분히 자금력이 있고 버틸 수 있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이번 시장에서 기회를 잡아갈 수 있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는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됨에 따라서 계속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위험한 종목들 말고 좀 우량한 기업들이나 뭐 대기업들의 이제 지분 투자라든지 시너지가 나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약바이오주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뚜렷한 악재는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조금 조용한 시장에서 기회를 찾기에는 좀 올바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오늘의 이슈도 그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5이슈 바로 한번 열어보고요. 또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려보다는 호재가 크다. 웃어라 제약바이오. 사실 금리 인하 시그널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또 시장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 역시 뭐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은 좀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네.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한국은 어쨌든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금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금리와 고물가는 그 자체만으로 불경기를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경기가 오게 되면서 고물가랑 이제 고금리를 다시 이제 저물가 저금리로 유도하는 정책들은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준 입장에서는 충격이 왔을 때 더 내릴 금리가 없으면 그때는 대응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아직 시장 충격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니 더 버텨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3월 말이랑 4월 초에는 미국이 이제 한 달 유예시켰던 캐나다, 멕시코 관세도 이제 또 현실화되기 시작하고요. 4월 2일부터는 이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관세도 이제 시작됩니다. 그럼 그런 이제 빅 이벤트 관세 두 개나 이제 있는 시점에서 3월 말에 과연 연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저 같아도 연준 입장이면은 기준금리 인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흔들림 속에서 한번 좀 충격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그 충격이 올지 말지 모르는 불안한 시점에서 아직 이익이 안 나고 있는 제약바이오들이라든지 혹은 뭐 중소형 제약바이오라든지 아직 실질적으로 이익이 찍히는 게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정말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좀 그런 불안한 측면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좋아질 건 맞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버틸 수 있는 기업들 좀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 이슈 나온 게 알테오젠이랑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실적인가요? 네, 셀트리온 실적도 있고 또 이제 알테오젠이랑 더불어 가지고 오리온 오리온. 이슈가 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가켄바이오 투자한다라고만 했을 때는 뭐 이게 무슨 과자 만들던 데가 초코파이 만들던 데가 맞아요. 왜 네. 제약바이오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적극적이구나라는 거를 이번 또 이슈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리온은 사실은 지분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대표님?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이제 부각을 받게 된 것 같은데 어떤 연결고리 있을까요? 근데 한번 좀 풀어볼까요, 저희가? 네, 일단 사실 오리온이 리가켄바이오 지분을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또 알테오젠이랑도 협업을 한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런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기술력 좋은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봅니다. 알테오젠은 사실 자금력이 없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익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임상 성공률이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력은 세면 셀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은 기술력을 통해서 이미 계약을 상당수 체결했고 그 파이프라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뭐 마일스톤이라든지 혹은 이제 수령액들을 따져봤을 때 이익이 굉장히 빨리 올라갈 걸로 점쳐집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결국은 영업이익 1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알테오젠 같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금력도 이제 뒷받침되기 시작하고 리가켄바이오 같이 오리온을 이제 뒤에 두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이런 삼성이라는 대기업 그룹에 이제 속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면은 앞으로 이제 성장성도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진출에 성공하면서 이익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SK의 SK바이오팜, 뭐 삼성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오리온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리가켄바이오라든지 또 이제 연결성이 생긴 알테오젠 같은 이런 대표적인 대장주나 지표 종목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고려한다면 너무 이제 이익이 아직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지도 않고 불안한 기업들 투자하는 것보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장기적인 상승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이제 자금이 탄탄한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하는 그런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좀 짚고 가고 싶은 게요. 이 공매도 재개가 되잖아요. 그때 또 공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혹시 공매도에 타겟이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3월 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재개가 네. 되죠. 뭐 말은 많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의 이 형평성의 문제가 문제지 공매도 자체는 크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오래된 제도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형평성 문제를 조율을 해놓고 이제 나오는 거라 더 이제 앞으로 또 전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 됐건 이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롱숏 펀드 자금이 이제 유입되면서 공매도 타겟팅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그동안 대장 섹터 역할을 하면서 많이 기술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예를 들면 방산이나 로봇이나 조선이나 방금 말씀해 주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이제 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외면받고 있었던 섹터인데 성장성이 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성장을 충분히 할 거고 그건 어렵긴 했지만 그리고 주도 업종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치주라고 한다든지 뭐 자산주라고 한다든지 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못 받았던 종목들, 차트도 이제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많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런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많이 외면받았었던 2차 전지, 뭐 LG엔솔 같은 기업들 이런 쪽도 이제 저가 매수세는 들어올 수 있다. 이때 만약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타겟이 돼서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계속 가져가고 오히려 물량을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우려감이 있는 그런 섹터 중에는 제약바이오주들도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약품 역시도 관세 리스크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크게 걱정할 만한 건 아닐까요? 뭐 관세 리스크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가 4월 2일 이때부터 이제 의약품도 자동차, 하겠다. 예, 자동차 반도체랑 같이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업종이 정말 좋은 투자처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피해받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자동차 쪽도 어려울 것이다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트럼프가 관세를 세팅한다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거기 산업을 육성해서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겠다라는 목적성입니다. 그거 돈도 안 되는 산업인데 뭐하러 관세 걷습니까? 돈도 어차피 안 되는데. 돈이 되니까 그 돈이 다른 나라로 흘러 들어갈 걸 우려해서 미리 관세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전체 산업 파이가 어마무시하게 커지면서 육성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관세했던 철강, 그다음에 알루미늄은 관세 부과한 이유가 또 어디에 숨어 있죠? 방산에 숨어 있습니다. 방위 산업이 알루미늄 잡아먹는 하마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방산 업종들도 굉장히 육성이 많이 되다 보니 미리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철강은 각종 조선, 자동차, 건설, 이제 이런 인프라, 경기 민감 업종들을 끌어올리려고 지금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세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철강뿐만 아니라 관세를 얘기하는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반도체는 저는 투자 메리트가 크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많이 안 올라간 섹터들이 있어요.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이런 섹터는 오히려 관세 부과하는데 그동안 주목 많이 못 받았네? 그러면은 이런 쪽이 지금 저가 매수하기에는 괜찮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결국 기준금리 인하 방향성은 이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정 나온다. 혹은 관세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건 찬스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